다양하고 값싼 음식으로 유명한 스린 야시장, 높이 509m의 마천루 타이베이 101, 이집트 왕비 네페르티티를 닮은 바위가 있는 예류지즐 공원. 타이완 하면 떠오르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타이완은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타이완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50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청나라 영토였죠. 청나라는 타이완 섬을 200년 넘게 영유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일본에 양도하기 직전인 19세기 말을 제외하면 청나라는 타이완 통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이완 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죠. 게다가 내륙은 청나라가 통치하지 않아 원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타이완인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약합니다. 타이완을 과연 분단국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카이브 세계의 섬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타이완은 면적이 35,195제곱킬로미터로 크기가 경상도와 비슷한 동아시아 섬입니다. 일본 류큐 열도와 중국 대륙, 필리핀의 가운데에 위치한 교통요지입니다. 인구는 약 2,300만 명에 이르죠. 타이완에 맨 처음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8,000년 전 말레이 폴리네시아계 민족, 지금의 고산족입니다. 타이완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230년 삼국시대 때입니다. 오나라의 손권이 백성을 징발하기 위해 장수들을 시켜 타이완을 침공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13세기 후반 원나라가 펑우 제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타이완을 통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명나라 역시 펑우 제도를 차지했지만 타이완 섬을 직접 다스리진 않았죠. 이어 17세기 스페인인이 타이완의 북부 지역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타이완의 남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중국 푸젠성, 광둥성에서 사는 한족을 모집해 타이완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의 본성인입니다. 만주족이 중원을 장악하자 항청봉명의 구호를 내건 정성공이 1662년 네덜란드 세력을 몰아내고 타이완을 차지합니다. 정씨 일가가 세운 동령국은 1683년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청나라가 타이완을 지배합니다. 청나라는 정씨 일가를 응징할 목적으로 타이완을 공격했기 때문에 타이완을 직접 통치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죠. 청나라는 타이완 섬에 일부 사면을 설치하고 푸젠성의 관할하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통치력은 타이완 전역에 강력하게 미치지는 않았죠. 청나라는 1885년에 타이완 섬을 푸젠성에서 분리해 성으로 승격합니다. 일본 제국이나 구미 열강의 대외 진출에 대한 방어 거점으로 타이완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894년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뺏깁니다. 일본 정부는 타이완 총독부를 설립해 1945년 패망할 때까지 타이완을 통치하게 되죠. 일본 제국 패망으로 1945년 10월 25일 타이완 섬과 펑우 제도는 50년 만에 중화민국으로 반환됩니다. 하지만 이후 국공내전으로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성인과 외성인이 갈등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1947년 2월 28일 본토에서 온 지원병력이 타이완에서 대대적인 유혈진압을 벌여 본성인 약 3만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기도 하죠. 현재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유권 주장이나 1945년 중화민국 귀속은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같은 역사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타이완인들은 공식적인 독립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타이완 섬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여깁니다. 과연 타이완은 분단된 중국의 일부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카이브 세계의 섬을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